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은행증권금융 직무작성검사 언어력을 이제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우선 이제 그 언어력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볼 내용은 언어 이해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언어 이해력 관련된 부분 오늘 이제 볼 내용은요. 자, 문제 유형이 이제 하나로 그냥 쭉 이어지기 때문에 자, 큰 어떤 그 문제 풀이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해결이 가능한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표용 하나 보면서요.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우리 이어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대표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지문을 읽고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그래서 뭐 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상 옳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지문만으로는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뭐 지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우선 이 문제를 푸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 지문 독해를 이제 하고 나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앞에 지문이 있으니까 먼저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1, 2, 3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건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자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요 자 수업 목적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즉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문을 먼저 독해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나와 있는 자 우리 발문의 내용을요 자 문제죠 문제 자, 발문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발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것에 맞추어서 지문을 읽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지문을 읽는다라기보다는 발문에서 나온 정보를요, 찾는 겁니다. 그죠?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독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독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인데요. 자,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이 언어 이해력 문제 유형은요, 독해가 필요 없어요.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 발문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찾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글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나는 그냥 지문을 먼저 다 읽고 나서, 이거 딱딱딱 봐도 바로 확인 당당당 다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시간 측면에서 대단히, 크게 우리가, 유리함을 이제 먼저 점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것만 확인하면은 그냥 그 지문은 끝난 거기 때문에 자 전체 지문을 100% 다 독해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지문을 보더라도 전체 지문 독해가 다 끝나야지만 이제 문제가 다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상당수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중간에 문제가 풀리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유리한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볼 때는요. 자, 요 방법으로 계속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서 실전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자, 1번부터 보세요. 국제사회 급속한 세계화 진전으로 개발도상국이 부패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런 말이 보이죠. 세계화 때문에 개도국의 부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도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하자. 뭐 이거고요. 세 번째 이제 반프 레짐 형성으로 투명한 국제경제 관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프 레짐 형성과 투명한 국제경제 관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올라가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독해가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정보를 그냥 지문 속에서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이죠. 우리가 찾는 내용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부패 문제 일단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뭐, 뇌물거래 방지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쭉 갔는데, 뭐, 크게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문단까지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얘기 나오네요. 자, 문제는 개도국이 겪고 있는 부패 상황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시급 요구가 되는 것은 뭐, 정치 민주화, 그 다음에 근대적 경제 발전인데, 부패 체결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토양이 되고, 따라서, 자, 개도국의 실질적 민주화와, 자, 근대화, 부패 척결, 이런 게 이제 요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분야의 부패 척결 목표라는 국가 1차원의 윤리 레짐 형성. 요거 아까 나왔죠?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자, 국가 경쟁력 차원의 반부패 레짐 형성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개도국의 환경 유를 제공하면 투명한 국제사회 현실로 가능하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마지막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얘기는 맨 끝에 나왔어요. 반부패 레짐 형성 맨 끝에 나왔죠? 투명한 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 이거 맞구나. 근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됐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기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죠. 그냥 다 같이 노력하자. 그게 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독해를 다 끝까지 다 하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맞다 틀리다로만 정답이 나올 때는요, 지문 독해 끝까지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 중간중간에, 이거는 맞아. 저건 틀려. 그래서 답이 1번, 2번으로 답이 다 결정되면은요, 지문 독해를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독해 다 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얘처럼 이제 확인이 끝까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자, 중간에 1, 2번 딱 확인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 독해는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도, 자,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문제를 이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쾌락을 이유로 상대방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쾌락을 이유로 상대방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목적 쾌락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친애가 해소되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쾌락이 목적인데 안 되면 그냥 이제 친애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지문 속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 올라갈게요. 자, 우선 친애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네요. 그죠? 자, 가령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만 찾으세요. 자, 그런데 없어요. 눈으로 쭉 빨리 봐도 없죠. 자, 그런데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는 자신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 아까 우리 1번에 있었죠. 1번에 있었습니다. 1번에 있는 거 맞죠? 그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쾌락 때문에 사랑하는 반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유용성 때문에 사랑하며 또 둘 다 자신에게 기대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때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경우 또 한편 이런 경우 투덜되는데 자, 이건 왜 생긴다고요? 상대방을 쾌락 때문에 사랑하는 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정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정보는 이 구절 때문에 바로 답이죠. 그죠? 답이래. 맞는 거죠. 그죠? 1번 문제는 이 부분에서 맞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친애가 목적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얻지 못할 때 해소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 어디 있었어요? 2번에 있었죠. 2번에 사랑이 목적이 쾌락인 사람은 목적이지 못할 때 친애 해소된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둘 다 맞다. 1번 답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자, 밑에 거 안 보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요만큼이 남긴 남았으나 어쨌든 간에 남은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상태에서 독해를 하게 되면은요, 독해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어. 왜?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만, 그죠?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 딱 끌어내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정보가 없는 구절들은 가볍게 그냥 슥슥 지나갈 수 있어서, 자, 전체적으로도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맞는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번도 볼게요.